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월부터 11권째 팝코첼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팝코첼 다이어리를 시작으로 김익환 교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아이켄 대학에 입학하고 이룸 모닝 루틴에도 참여하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김익환 교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시절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팝코첼을 충동 구매했던 제 자신을 늘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고르라고 하면 아이들을 낳고 키운 것과 팝코첼 다이어리를 산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팝코첼이 아니었다면 아이켄 대학에 입학해서 나다움을 찾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모닝 루틴을 하면서 새벽 기상을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고마운 팝코첼, 저도 처음에는 쓰는 법을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팝코첼을 쓰기 전에 김익환 교수님의 저서 거인의 노트와 이번에 나온 신간 팟서블을 꼭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간된 팟서블은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일상 기록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이제 다이어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팝코첼 다이어리는 월간 다이어리인데요. 일단 하루에 채워야 할 페이지가 6페이지예요. 참 많지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페이지가 모자라는 날도 있답니다. 일단 가장 첫 페이지를 펴면 QR코드가 나오는데요. QR코드를 찍으면 팝코첼 다이어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팝코첼 유저분들과 소통하며 다이어리 작성 팁도 얻을 수 있고 25일 작성 챌린지에 참여하여 다이어리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선언문을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이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 선언, 자기 확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장에는 월간 스케줄을 작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월간 스케줄이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왜 2장인지 궁금해하면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여쭤보니 월 초부터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 월간 스케줄이 2장이라고 해요. 저는 항상 월 초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스케줄표에는 개인적인 일정을 적고 두 번째 스케줄표에는 공부 계획을 적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을 따로따로 운영해도 좋고 두 번째 활용 방법으로는 첫 번째 페이지에는 계획을 적고 두 번째 월간 스케줄표에는 실제로 한 일을 적어 나의 한 달을 한눈에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다음 장에는 팝코첼 다이어리에 꽂힌 인생지도가 나오는데요. 인생지도는 가운데 인생 목표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일, 공부, 건강, 휴식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를 골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달 5개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작성하기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각각 영역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나의 인생 목표와 이어지는지 생각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5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칸을 더 나누어서 한 개의 영역에 2칸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현재 나의 상태를 적는 as is와 앞으로 내가 되길 바라는 나의 상태를 적는 to be를 적어주기 위해서인데요. as is와 to be를 적을 때는 지난달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다이어리를 보았는데 아이들 학습 지도를 소홀히 해서 반성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족 영역 as is에 아이들 학습 소홀이라고 적고 to be에는 아이들 학습 계획 세우기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다 지난 뒤에 to be 부분을 다시 보며 계획 달성 여부를 체크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아쉬웠던 부분이나 기록할 만한 성과 등은 다음 달 인생지도 as is 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 나의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지도 옆 페이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도 칸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적은 다음 옆에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어주고 또 나쁜 습관을 적었으면 그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함께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계획을 하는 플랜과 핵심 성공 요소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있습니다. 줄여서 CSF라고 하지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계획을 되돌아보는 C 부분과 칭찬의 말을 적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플랜을 먼저 보실게요. 한 달 플랜은 자세하게 적기보다 인생 지도에 적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 우선순위대로 나열해 주었어요.
스티커를 활용해서 플랜과 C 부분의 색깔을 일치시켜 한눈에 연결해서 보기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SF는 핵심 성공 요인으로 파코첼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행동이나 요소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랜에 새벽 5시 기상하기라고 적었다면 CSF에는 알람시계 거실에 놓기라고 적는 것이에요. 5시에 기상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니 시계를 거실에 놓는 것을 CFS로 적어볼 수 있겠지요. 저는 플랜을 한 다음 칸을 나누어 개별적인 CSF를 따로 써주었고 밑에 있는 CSF 칸에는 한 달 플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큰 틀에서의 핵심 성공 요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C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플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밑에 칸을 나누고 4L을 사용해서 월말 평가를 해줍니다. 4L은 Learn, Like, Lag, Long for인데요. 배운 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지속하고 싶었던 점을 적어주는 것이에요. 이 4L은 Weekly C와 Daily C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적어주는 부분은 칭찬과 감사로 나누어서 작성해 보았어요. 다음 장은 월간 로드맵 부분인데요. 계속 같은 동그라미 스티커를 활용해 주었어요. 개별적인 플랜과 날짜를 적고 화살표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플랜이 많지 않아 밑에 칸이 남는 경우에는 여기를 레코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표시하여 처음 플랜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먼슬리 루틴 챌린지로 이미 습관이 된 루틴 말고 이번 달에 새롭게 만들고 싶은 루틴을 적어줍니다. 매달 새로 파코체를 쓸 때마다 같은 루틴을 적을 수도 있고 새로운 루틴을 적을 수도 있는데요. 매달 새로운 루틴을 적는다는 것은 이전에 계획했던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해서 다른 것을 시도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일단 루틴의 이름과 시간, 장소를 적어주고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CSF를 적어주었어요. 이 루틴을 실행할 때 내가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요소들을 적어주는 것이지요. 매일 루틴을 잘 지켰는지 체크도 해줍니다. 다음은 드디어 주간 계획인데요. 영화 보듯이 큰 흐름으로 한 달을 상상하며 월간 계획을 짰다면 주간 계획은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김익환 교수님께서는 가장 전략적인 사람은 일주일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간 계획에서는 CFS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내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주간 평가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 4L을 활용해서 적어보았어요. 다음은 데일리 플랜인데요. 매일매일 쓰는 페이지인 만큼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별로 자세히 적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적고 각각의 CSF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빽빽하게 일정을 짜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여유 시간이 없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플랜 부분은 시간 옆에 선을 그어서 색칠을 해주었어요. 저를 위한 시간은 파란색, 아이들을 챙기는 시간은 빨간색,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은 보라색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코드 부분인데요. 파코첼에서는 플랜 부분보다 레코드 부분에 에너지를 더 써야 합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정말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부분에는 실제로 행위를 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 순간 나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키워드나 짧은 문장으로 기록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기록인데요. 예를 들어 11시 20분 빨래를 하는데 양말이 죄다 뒤집어져 있어서 짜증. 6시 30분 저녁밥 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흥겨웠음.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까지 적어야 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파코첼의 메인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내적 메모인데요. 저는 그동안 다른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에는 플랜 쪽만 작성했지 메모 페이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 페이지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작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을 많이 빽빽하게 적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한 대로 자기화시킨 내용을 큼직큼직하게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키워드나 짧은 문장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메모해주는 것이지요. 좋은 메모의 기본은 많이 적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크게 구상 기록, 일상, 대화, 업무, 지식 정보, 생각, 글감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메모를 합니다. 김익환 교수님께서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들은 다이어리 말고 따로 노트나 카드에 정리하시고, 파코체레는 구상, 일상, 대화, 생각 등을 주로 적으신다고 해요. 저도 파코체를 처음 작성할 때는 모든 메모를 파코체레 했는데, 지금은 독서나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 기록은 이렇게 맞는 노트나 맞는 카드에 따라 하고 있어요. 몇 달만 써보시면 내 쪽 메모를 나만의 스타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내 쪽 메모에 작성한 내용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기록할 수 있는 주제별 노트를 만드는 것이에요. 다이어리는 시간 순으로 내용을 회상하기엔 좋지만 주제별로 묶어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제별로 한 권의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파코체를 작성한 메모와 기록들을 각각의 노트에 분류해서 기록해 줍니다. 이때는 파코체에 있는 메모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메모했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을 붙이고 내 생각을 덧붙여 기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파코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쭉 훑어보았는데요. 뭔가 해야 할 게 많은 것 같다 걱정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11개월째 쓰고 있는데 빈칸이 있는 날도 있고 대충 적은 날도 많습니다. 파코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어설프더라도 내용이 비더라도 이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니까요. 못 채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파코칠이 손에 착 붙을 때쯤이면 빈 곳이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느 순간에 열심히 살았는지 때로는 다이어리를 작성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하지 못한 날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답답한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기록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앞으로의 페이지를 더 열심히 채울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무 빼곡하게 자세히 쓰려고 하지 말아라. 보여주기식으로 작성하지 말아라. 예쁘게 쓰고 싶은 마음에 아끼지 말고 일단 퍽 하고 써라. 파코체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큰 기쁨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이니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꾸준히 써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쁘게 쓰는 것, 잘 쓰는 것, 많이 쓰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쓰시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